민주주의는 학술적으로 뭐 혹은 경험적으로 여러 정의가 있는데 예. 이제 저한테 뭐냐 이렇게 물으셨으니까 저한테 제가 생각할 때 민주주의는 나한테 뭐지? 이게 왜 나한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공존의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이제 이 사회성 동물이라 집단을 이루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죠. 근데 국가 안에 같이 사는데 정말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꽤. 우리 홍 시장님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데 정말 더 이렇게 간 분들은 정말 한 하늘 아래에 살기 싫어요. 그분들도 저를 보면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각각 국가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한 국가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싸우기는 싸우더라도 서로 죽이지 않고 말살하지 않으면서 때로 다투어가면서 예. 또 어떻게 같이 살아가지? 라고 생각할 때 그 방법이 민주주의 아니야? 그러니까 야 우리 생각해보고 너네가 숫자가 좀 더 많으니까 그래 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또 야 너네 잘못됐잖아 그래서 그다음에 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총칼 들고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경쟁하면서 공존하는 이 기술이 바로 민주주의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이번 내란 사태가 굉장히 이제 불안한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홍 시장께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은 다수결입니다. 그렇죠? 다수의 지배죠. 예. 다수의 지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게 소수 의견 존중입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지만은 다수결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렇게 하려면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총선이 발표됐을 때 작년 4월이죠. 예. 그때 나 첫마디가 그랬어요. 사상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다. 난장판 국회가 될 것이다. 예. 그 유튜브도 다 나와 있어요. 난장판 국회가 될 것이다. 서로 대화, 타협, 소통이 안 돼요. 이 정권은 출범할 때부터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야. 적대적 공생관계. 내가 여기에서 이제 방휼지쟁이란 말을 며칠 전에 한번 했어요. 도요새하고 도요새가 조개 속살 파먹으려고 조개 입 벌렸을 때 불을 집어였다가 조개가 입을 닫아버렸어요. 둘 다 꼼짝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어부질이란 말을 할 때 그 앞에 등장하는 말이 방휼지쟁 어부질입니다. 도요새하고 조개가 어부한테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정권은 출범할 때부터 나는 방휼지쟁으로 봤어요.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이는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 나라 일을 풀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윤통은 행정부 권한을 갖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국회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예. 이 충돌만 하는 거예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결국 내란도 그런 와중에서 생겨난 게 아닌가. 국가적 혼란도. 예. 그래서 요즘은 방휼지쟁 어부질이 이 말이 제대로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나는 봅니다. 예. 사실 실화시켰죠. 예. 박근혜 탄핵 대선을 제가 한번 해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 탄핵 대선 때는 보수 박진영이 괴멸이 됐어요. 예. 국민 지지가 4%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선거 해보나 마나였어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도 탄핵 대선이 생긴다면 예. 그때처럼 괴멸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선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 계엄 직후 탄핵 소추되고 난 뒤에도 흩어지지 마라.
박근혜 때 당해봤지 않느냐. 내가 수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많이 했고 흩어져서는 안 된다. 탄핵 대선 때 박근혜 탄핵 대선 때처럼 그런 식으로 정권을 거저 넘겨주는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여론이 많이 바뀐 셈이죠. 많이 바뀐 셈인데 나는 박근혜 탄핵 대선하고 이번은 판이 다르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성관위에서 헌재에서 파면이 돼가지고 나가시더라도 나는 이재명이하고 같이 나간다고 봅니다. 그게 방위율지제입니다. 같이 나갈 수밖에 없다. 어부질이라는 게 내가 이야기를 한 게 그건 국민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예. 둘 다 청산할 것이다. 난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 작가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저게 국민의힘 당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인 징후잖아요. 예. 잘 됐잖아요. 자꾸 탄핵 가로막지 말고 빨리 탄핵 인용되게 협조하고 밖에서 분위기도 꾸고 지금 여론이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을 때 빨리빨리 해가지고 대선해야 돼요. 예.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하시라.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그건 조롱하는 거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대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나갑니다. 저렇게 돼 있으니까 예. 계속 극우적인 태도를 이제는 안 해도 되지 않냐. 왜 주요 정치인들이 전부 탄핵을 반대하고 윤 대통령 옹호하고 왜 그러고 있을까? 심지어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까지 옹호하는 이 지경에 왜 이르렀을까? 이렇게 보면 이 여론조사표에는 안 나타납니다만 예.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대다수가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윤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당심과 지지층이 일단 이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속으로는 탄핵 인용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조기 대선을 물밑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이 당심에 다가서기 위해서 예. 과격한 언사를 하는 거예요. 이 탄핵에 관해 가지고. 그다음에 당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주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표면상 저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유권자가 많은 것처럼 지금 보이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점이 이걸 부추기는 메커니즘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해로워요, 우리 정치에. 그러지 말고 깔끔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으로 하고 협조하고요. 그다음에 대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그냥 이재명 끌어안고 자꾸 끌고 들어가시지 말고 좋은 후보 내고 좋은 정책 내고 그러고 자당의 배출한 대통령이 2번 연속 탄핵되고 구속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 깔끔하게 하고 예. 새 출발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홍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각자의 몫을 가지면서 서로 경쟁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근데 다 잘 될 거예요. 꼭 예. 하시는 말씀 보면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전부 여론조사가 엉터리래요. 엉터리라고 안 그랬습니다. 아니, 좋잖아요. 사실 엉터리지. 저를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거는 잘못된 여론조사다 그 뜻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고.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저렇게 나온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어떤 데이터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경험적으로 내리고 있는 추론할 수 있는 판단과 어긋날 때 그럴 때 데이터가 왜 저렇게 나올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의 직관적 경험적 판단은 이렇게 내란을 일으켜서 탄핵당하고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또 집권하는 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저는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차기 대선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그게 맞겠죠. 뭐가요? 그것이 탄핵이 인용이 안 기각되고 되시길 바란다는 말씀. 안 돼요. 제대로 저분이 복귀돼서 하는 다시 게 대통령이 좋겠죠. 가면 나라 망해요, 진짜. 네, 그거는 예. 망할지 안 망할지는 나중에 지켜봐야 되고. 예. 그런데 만에 하나 박근혜 때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문재인이한테 거저 정권 주는 그런 형식의 대선은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예.